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Q 강사 김선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었던 이 값계산 다음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부터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이 값계산 함수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조건부 서식부터 우리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서식을 설정할 건데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하는 이 셀들만 서식을 설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쓰느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점수나 돈에 관련된 엑셀을 다룰 때 내가 어떤 기준점이 되는 이 이상인 애들은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주세요. 아니면 기준점 미만인 애들은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뭐 글씨색을 바꾼다든지 셀에 색상을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이 조건부 서식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조건부 서식의 문제에서는 우리 어떤 하나의 특정한 그 열 데이터만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 만족되는 행의 모두를 조건에 맞는 애들을 서식을 이렇게 입력해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90페이지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급여 시간당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세요. 2번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근무 시간이 6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세요. 글꼴 파랑에 굵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떠한 딱 급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여러분들 서식을 지정하는 거고요. 2번은 이 근무 시간이 6 이상인 친구들의 모든 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 가로 전체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서식을 바꾸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의 문제가 책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 급여 시간당에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거라 우리 범위를 요 급여 시간당 여기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잡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 열 레이블 이 제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내용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 주시고 자, 우리 홈에 우리 오른쪽 편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있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은 막대 스타일,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색깔? 녹색. 네,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떤 거? 자,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여기 밑에 기타 규칙 들어갑니다. 자, 막대 스타일. 자, 최소값은 자, 종류, 최소값, 최대값이 다 자동으로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최소값에는 최소값, 최대값에는 최대값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고요. 자, 색깔 어떤 거 한다 그랬죠? 녹색 한다 그랬어요. 자, 마우스 올려두시면 이렇게 색깔 이름 나오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확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죠? 네, 이 숫자만큼의 데이터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꽉 차 있고요.
제일 큰 거. 최소값은 이렇게 아무것도 차있지 않는 이런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은 우리 이 데이터를 전체, 행 전체에다 하라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두 번째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수식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조건부 서식 들어가시면은 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세 규칙, 두 번째 문제는 세 규칙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 밑에 수식을 적는 란이 있어요. 자, 요 수식은 우리가 규칙을 적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었죠? 근무 시간이 6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무 시간 여기.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6 이상.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를 의미해요. 그쵸? 6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글꼴 자, 서식에 들어가셔서 자, 글꼴을 파란색 굵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색깔을 마우스 갖다 두셔서 파랑 이렇게 설정. 자, 이렇게 하시면은 완료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요거 하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F5라는 요런 요 셀 주소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F5 앞에 각각 달러가 붙어 있어요. 이 달러는 어떤 걸 뜻하느냐? 나는 이 F와 O를 이렇게 고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나는 이 F5라는 값을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채우기 핸들이라는 걸 썼어요. 채우기 핸들을 하셨을 때 우리 이 셀 주소가 어떻게 됐죠? 내릴 때마다 우리 행값이 하나씩 변했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5라는 숫자 앞에 이렇게 달러가 붙게 되면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이 5라는 숫자는 변경되지 않아요. 고정시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F5라는 걸 여기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요게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자, 우리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이 셀 여기를 한번 보고 여기에 만족이 되면 다음을 보고 다음을 보고 다음을 보고 밑으로 쭉쭉쭉 하나하나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5 앞에 이렇게 달러가 붙으면은 요 행의 번호가 고정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5 앞에 있는 달러는 이렇게 지워 주셔야 돼요. 자, F는 그대로 여기 근무 시간을 봐야 되니까 F는 고정시키되 행으로는 하나씩 내려가면서 조건을 봐야 되니까 우리 행 앞에 있는 달러는 이렇게 지워 주셔서 이런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은 컴퓨터가 엑셀이 근무 시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내려가면서 6 이상인 친구들만 우리가 아까 설정한 서식 파란색 굵게를 설정해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자,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근무 시간이 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6도 포함이 되겠죠? 자,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이렇게 3명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풀어봤는데 자, 조건부 서식을 풀고 났더니 여기 오른쪽 J열에 보시면 총 급여에 이렇게 샵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샵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뭐 깨지거나 에러가 났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 숫자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이 셀이 크기가 조금 작아요 라고 엑셀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는 J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꿔주시거나 우리 JR 요 선 있죠, 선.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두시고 더블 클릭을 딱딱 해주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최대한의 크기만큼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서 이런 샵 모양이 안 나오게끔만 이렇게 잘 설정을 해주시면은 조건부 서식은 완성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장에 가셔서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하나 푸신 거예요. 1작업을 완성을 하셨으니까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두 번째 작업, 제2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2작업, 우리 교재 99페이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고급 필터 및 표서식이라는 내용입니다. 고급 필터라는 거는 우리 정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정수기예요. 자, 고급 필터도 하는 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을 여기에 설정을 해서 내가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주는 게 고급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고급 필터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이 고급 필터 문제는 제2작업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놓은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다 하셔야 되는데 자, 제2작업 시트에다가 우리 새로운 내용을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1작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2작업, 제3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의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한 후 작업을 시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 자, B4부터 제1작업에 있는 B4부터 H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제2작업에 와서 어디에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죠? B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할 때 첫 번째 거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한꺼번에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샵으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늘려주시면 된다 그랬고 자, 하나 더 우리 A열 항상 A열은 너비가 얼마요? 네,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고급 필터의 조건 보겠습니다. 근무지가 서울이거나 계약일이 2020년도 1월 1일 이후에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될까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데이터가 나오게끔 설정해야 됩니다. 왜? 서울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말이 조금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근무지가 서울이고 아니면 서울이면서 라는 말로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고급 필터 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고급 필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복사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우리 조건을 아래에다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조건 범위라고 돼 있죠. B13번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조건을 만드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근무지가 서울이다 라고 조건을 하나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할 거냐? 근무지를 두시고 컨트롤 C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요. B13번에다가 두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근무지 가져왔죠. 어떤 거요? 근무지가 서울인 거. 자, 서울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 조건 어떤 거였죠? 그 다음 조건은 계약 1 요거죠. 계약 1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오고 요 내용을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복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줘야겠죠. 2020년 1월 1일보다 더 큰 날짜죠.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일에는 이렇게 크거나 같다 2020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자, 고급 필터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 어떤 거냐면 자, 지금 근무지가 서울이고 계약일이 2020년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적어뒀어요. 그런데 이 서울과 이 계약일이 같은 동일선상에 이렇게 행의 위치가 되어 있으면 엑셀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무지가 서울이고 계약일이 2020년 1월 1일이 넘는 애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즉,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시킨 아이들만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나는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요 날짜를 적은 거 요 칸 있죠? 근무지가 서울이다라고 우리가 14번에 이렇게 써놨으면 계약일은 같은 날에 쓰면 안 돼요. 한 칸 밑에. 자, 2020 1월 1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이렇게 다른 줄에 이렇게 나오게끔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근무지가 서울이거나 계약일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는 애들의 데이터를 달라는 거구나 라고 얘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터의 조건을 만들어 두시고 고급 필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고급 필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상단에 데이터 자, 가운데쯤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어요. 정렬 및 필터에 보시면 고급 있습니다. 고급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자, 현재 위치에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래요. 자, 99페이지의 복사 위치 어디죠? 자, 복사 위치는 B의 18번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복사 위치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록 범위 우리가 아까 범위를 잡고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목록 범위는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채워야 될 거 조건 범위. 조건 범위가 어디였죠? 그렇죠. 여기죠.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해놓고 확인. 자, 그럼 아래쪽 B18번부터 이렇게 조건에 맞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김나라라는 이 사람은 계약일은 맞지 않아요. 대신에 근무지가 서울입니다. 자, 두 번째 근무지는 대전이에요. 대신에 계약일이 1월 1일 이후네요. 그래서 박진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급 필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2번 보시면 표 서식이라고 돼 있죠.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표 스타일 보통 6의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결과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먼저 해야 될 거 셀에 채우기 없음 홈에 들어가셔서 우리 페인트 통 요거 눌러서 우리 채우기 없음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자, 채우기 없음 없애 주시고 우리 홈 탭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표 서식이라고 있어요. 표 서식. 자, 요걸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표살 보통 6이라고 있으니까 보통에 가셔서 우리 여섯 번째 가면 아마 표스타일 보통 6 있죠? 자, 요거를 선택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지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미리 잡혀 있습니다. 머리글이라는 거는 요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글이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머리글이 없으면은 이거를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이 스타일이 요 내용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고급 필터의 내용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 그리고 또는을 설정할 때 이렇게 줄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표 서식을 설정하실 때는 꼭 먼저 채우기 없음이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11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및 필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제2작업 문제에서는 첫 번째 아까 배웠던 고급 필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배울 목표값 찾기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라는 건 내가 어떠한 값이 되려면 내가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식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계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2작업에는 고급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3작업의 의미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1작업 가셔서 아까랑 똑같이 B4부터 H12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C를 누르거나 오른쪽 마우스 복사 버튼 눌러서 복사합니다. 제3작업 가셔서 똑같이 B2 셀에 두시고 자, 컨트롤 V를 누르시거나 자, 오른쪽 버튼에 붙여넣기 눌러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자, A열은 항상 어떻게 열너비는 1로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0페이지 문제 볼게요. 목표값 찾기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여행 안내 업무의 급여 시간당 평균을 입력하고 H11셀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B11부터 어디까지요? G11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자, 요거를 병합하래요. 자, 우리 홈 탭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누르신 다음에 글자를 써줍니다. 어떻게 쓰라고 돼 있죠? 여행 안내 업무의 급여 시간당 평균이라고 적어 주시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산을 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다 잡아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테두리도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문제 보니까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 위쪽에 함수 삽입 눌러서 검색해 볼게요. daverage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daverage 나옵니다. 확인. 자, 세 가지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우리 이 d라는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써야 된다. d라는 이름이 붙은 함수는 요 쓰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즉, 데이터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데이터들의 전체.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B2부터 H10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맨 아랫줄은 잡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필드. 자, 우리가 average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평균. 어떤 평균이죠? 그렇죠. 우리 급여 시간당의 평균이니까 여기를 찍어 주셔도 되고
급여 시간당을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숫자를 써주셔도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래서 여기에 4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셀 주소를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조건이 뭐죠? 여행 안내 업무의 급여래요. 자, 조건이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 우리 이렇게 선택하는 거 우리 기억나시나요? 자,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인 사람의 필드, 급여의 평균을 선택하는 함수, TAverage라는 함수라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사용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평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1번 문제에서 우리 두 번째 삼각형 여행 단가 급여 이 평균 구한 게 지금 54666.67인데 이게 55,000원이 되려면 이우주라는 사람의 급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에 우리 예측해 보시면은 자, 가상 분석 누르시면은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자, 수식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식셀은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는 함수를 쓰던 우리가 덧셈 곱셈을 하던 어떠한 수식을 쓴 그 셀을 얘기합니다. 어떤 셀이죠? 그렇죠. 여기 우리 Daverage 썼던 H11 여기가 될 거예요. 이 수식 셀이 바뀔 거예요. 찾는 값으로 바뀔 겁니다. 어떤 값이라 그랬죠? 55,000원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이 55,000원이 되려면 어떤 값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까 문제에서 나와 있죠? 이우주의 급여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자, 이우주의 급여가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우주의 급여 2, 3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값들이 바뀌면서 자, 아까는 54666이라는 숫자가 55000으로 바뀌면서 이우주의 급여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볼까요? 지금 제3작업 우리가 복사해온 값은 56,000이라고 돼 있는데 제1작업의 이우주를 봤더니 55,000이에요. 자, 약 1,000원이 더 늘어야지 이 여행 안내 업무의 시간당 평균 55,000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를 만드셔서 이렇게 목표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했던 고급 필터라는 걸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가 아니면서 자, 뭐뭐이면서니까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네요. 같은 줄에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근무 시간이 5 이상인 자료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전체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이름, 급여, 근무 시간, 계약일만 가져오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아까 했던 거랑 복잡하네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필터부터 만들어 볼게요. D14에다가 필터를 만들어야 되죠? 첫 번째, 업무 구분. 두 번째는 어떤 거죠? 근무 시간 가져올 겁니다. 자,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키보드에 아니다 라는 표시는 여러분들 찾아봐도 없으실 거예요. 같다는 있죠. 는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같지 않다, 틀리다 라는 거는 키보드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 우리 부등호 두 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다, 작다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컴퓨터가 이거는 아닌 걸 얘기하는 거구나, 틀린 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어떤 게 아니면서죠? 여행 안내가 아니면서 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죠?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는 숫자를 굳이 안 써주셔도 여기 앞에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는 조건만 쓰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 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필터는 다 만들었는데 두 번째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 문제에서 이름, 급여, 근무 시간, 계약 일만 추출하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하실 때는 요거를 다 복사를 해 오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이름 몇부터 시작하죠? B18부터 이름. 그 다음은요, 급여. 자,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근무 시간. 마지막 계약일. 이렇게 복사를 해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오시고 고급 필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는 이렇게 전체를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자,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아까랑 똑같아요. 다른 장소의 복사. 자, 목록 범위는 우리가 잡고 들어왔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는 우리 B18번만 이렇게 찍었지만 지금은 요거 이렇게 4개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이름, 급여, 근무시간, 계약일 이런 식으로 4개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누르셔야지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다. 김나라, 박진수, 최주호, 신미래 이렇게 4사람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제2 작업에는 이렇게 2가지 문제가 보통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급 필터와 목표값 찾기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꼭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 제2 작업을 푸실 수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필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값 찾기 할 때 이렇게 함수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12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부분합이라는 문제는 우리 제3작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3작업 시트에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2가지 작업하느라 제3작업 시트를 이미 사용한 상태니까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임의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3작업도 아까랑 똑같아요. 제1작업에서 내용을 이렇게 잡아서 복사, 똑같이 B2셀에 붙여넣기. 자, AR 너비 몇이라고 했죠? 자, 1 이렇게 설정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건 어떠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대한 뭐 평균, 총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걸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선행 작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걸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해줘야 될 게 정렬이에요. 정렬.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름의 개수와 급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출력 형태를 보았더니 자, 전기기술, 업무 구분으로 이렇게 부분합을 한 것 같아요. 자, 전기기술, 여행안내, IT 컨설팅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건이 눈에 보이시나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정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지금 정렬 상태를 보니까 관리번호로 정렬된 것도 아니고 이름으로 정렬된 것도 아니에요. 자, 급여로 정렬된 것도 아니고 뭐 근무지 이런 걸로 정렬된 게 아니고요. 업무 구분으로 정렬이 돼 있는 거예요. 업무 구분.
자, 업무 구분에 대해서 정렬을 한 거니까 우리 한번 업무 구분에 대해서 정렬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다 범위를 잡아주시고 우리 데이터 탭에 정렬 있습니다. 눌러서 자, 정렬 기준을 넣을 거예요. 어디로 정렬할 거냐? 우리는 업무 구분에 대해서 정렬하기로 아까 얘기했었죠. 자, 업무 구분이 정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렬해 보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하는데 자, 오름차순은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냐? 숫자로 따지면 1, 2, 3, 가나다, A, B, C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올라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자, 반대로 내림차순은요. 자, 내림차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거에서 작은 거 10에서 1로 하에서 가로 Z에서 A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볼게요. 업무 구분문 전기기술 여행 안내 IT 컨설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글자들을 보는 거예요. 전기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I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응, 니은, 자음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지읒이 먼저 나오나요? 이응이 먼저 나오나요? 이응이 먼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읒이 조금 더 큰 값이에요.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눌렀더니 내용이 이렇게 정렬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는 영어가 가장 뒤에 들어온다. 그 다음이 한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책에 맞게끔 정렬이 됐다면 부분합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범위를 잡고요. 데이터에 우리 부분합 찾아볼 건데 우리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부분합 있습니다. 부분합 윤곽선 부분에 보면 부분합 있네요. 자, 부분합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할 항목, 두 번째 사용할 함수, 세 번째 계산 항목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룹화할 항목 어떤 걸로 그룹을 할 거냐? 우리 아까 어떤 걸로 정렬을 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정렬했던 업무 구분으로 그룹을 할 거예요. 그쵸? 자, 문제를 볼게요. 이름의 개수와 급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즉 부분합을 두 번 해야 돼요. 첫 번째 이름의 개수를 구하는 거. 두 번째 급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합에서는 이름의 개수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여신 다음에 급여의 최대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개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할 함수는 개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계산 항목 어떤 거였죠? 근무지 아니고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시고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 범위를 풀지 말고 한 번 더 부분합니다. 두 번째 건 어떤 거였죠? 자,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어떤 거의 최대값이죠? 그렇죠. 급여의 최대값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왜? 요거 때문에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요 체크 있죠. 요거를 두 번째 하실 때는 꼭 얘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해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이름의 개수가 없어지면서 이 친구가 대체가 돼버려요. 지금 책에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꼭 체크를 두 번째에서는 해지를 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나옵니다. 먼저 한 게 이렇게 밑에 내려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꼭 여러분들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조건의 2번 윤곽은 지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윤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부분합을 하게 되면 우리 왼쪽에 이렇게 1, 2, 3, 4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가 생겨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숨길 수 있어요. 자, 요걸 윤곽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우래요. 어떻게 지우냐? 우리 아까 부분합했던 거에 우리 그룹 해제. 자, 여기 보시면 윤곽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눌러주셔서 우리 왼쪽에 있는 이 윤곽을 꼭 지워 주셔야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책에 맞춰서 이렇게 열너비를 조금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네,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오게끔 꼭 열너비를 이렇게 설정해 주셔서 책이랑 딱 맞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분합 이렇게 해봤는데 부분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해야 될 게 먼저 있다.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아까는 우리가 요 정렬을 하실 때 이렇게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렇게 했지만 간혹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네, 뭐 김철수, 뭐 처음에는 뭐 전기기술 엔터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여행 안내, 세 번째는 IT 컨설팅. 이렇게 적어서 추가하시고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은 요 목록대로 오름차순이 될지 내림차순이 될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오름차순도 안 되고 내림차순도 안 될 때는 내가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합을 하실 때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요거 그룹화할 항목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였죠?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두 번째는 꼭 체크를 해지해 주시고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부분합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부분합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 작업들이 제2작업, 제3작업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요 작업들을 익숙하고 빠르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못했던 거 131페이지 피벗 테이블과 그 뒤에 있는 차트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요 두 가지만 같이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또 공부할 거니까요. 함수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꼭 자주자주 좀 봐주시고 인터넷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찾아서 한번 내용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